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가 의문입니다. 전주 시내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농축산물의 80%가 타 지역 산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이 법원에 이어 오늘부터 만성동 시대를 여는 것과 동시에 피의 사실 공표를 근거로 언론 접촉을 피해 논란입니다. 쌀과 함께 보리 소비도 급감하면서 관련 상품 개발이 관심입니다. 보리를 넣은 라면과 빵, 수제 맥주 개발에 농민과 상인 그리고 대학이 힘을 합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출근길 추위가 예상되며 종일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그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주 시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농축산물의 80%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매장입니다. 제주와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식품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원산지인 농산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이곳에서 팔리는 농축산물 10개 중 9개는 타 시도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면 더 좋겠죠. 다른 지역보다는. 공산품 뭐 그런 거나 보지 아예 보질 않아요, 대형마트에서는.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전북 지역 농산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형마트별로 분류하면 농협 하나로클럽만 지역 농축산물 비율이 63.8%로 높았고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의 도내 식품 비율은 기껏해야 15% 안팎에 그쳤습니다. 충청권에서 들여온 식품은 전체 22.7%로 오히려 전북보다 비중이 높았고 경기도 식품의 비율 역시 21.7%나 됐습니다. 결국 도내 농축산물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타지식품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물류를 통해서 입고되다 보니까 본사에서 바이어가 물류센터를 통해서 입고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경기도나 충청권 유통센터에 모은 뒤 다시 개별 지역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균일화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 지역 식품을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산 농가들이 지역에서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대형 유통점에서 물류센터를 전라북도에 갖게 한다든지. 농도로 불리는 전라북도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만큼은 지역 농산물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이어 오늘부터 만성동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지상 8층 규모로 장애인, 여성 전용 조사실과 인권상담실을 새로 설치했으며 주차 면적도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전주지검은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차장검사와 출입기자 간 티타임을 폐지하는 등 언론 접촉을 제한했으며 앞으로 주요 사건의 수사 내용은 별도 심의 기구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자치단체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 제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제도법은 전국 지자체가 아파트 부실 시공 여부를 사전 검수해 하자 보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10여 년간 6만여 건의 부실 시공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결국 분당 수순을 밟으면서 도내 야권의 재편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 의원들이 어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지역 활동을 이어가며 향후 행보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군산 금남도 부근 해상에서 3톤급 어선 A호와 2톤급 어선 B호가 충돌해 B호에 타고 있던 선원 62살 C씨가 사고 충격으로 신체 일부를 다쳐 숨졌습니다. 해경은 A호가 충남 서천 방향으로 이동 중 B호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쌀 소비 감소처럼 보리 소비도 갈수록 크게 줄어서 농협 창고에는 4년치 재고량이 쌓여 있습니다. 농민과 상인 그리고 대학이 보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 라면과 빵, 수제 맥주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성과가 주목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지역 7개 농협과 군산대, 군산시가 개발한 짬뽕 라면입니다. 내년 시중 판매를 앞두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지 품평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지역 내 보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성만 인정된다면 해마다 널뛰는 보리값에 마음 졸이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이 보리 소비가 우리 라면이 잘 팔림으로써 제값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고, 골목 상권도 농민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토종 빵집들이 공동 모임을 만들고 지역 보리를 이용한 짬뽕빵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 밀을 쓰는 대기업 빵집과 차별화돼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만족감도 큽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제품들도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게의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주 원료인 메가를 국산 보리로 바꾸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조 시설을 제공하면 농민은 원료를 대고 사업자는 만든 수제 맥주를 시중에 파는 협업 구조입니다. 수제맥주 시장이 앞으로도 10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조 시장에서도 우리 보리의 소비처를 확보하고자 급격히 줄어드는 보리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슈퍼곡물 귀리에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동물 실험을 통해 귀리에 있는 아베난스라마이드 성분이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산 귀리 품종인 대양이 다른 국산 귀리보다 많은 양의 유용물질을 함유한 것을 확인해 품종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주 팔봉예술공장에서 레이저 매핑쇼가 펼쳐졌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7일 저녁 8시쯤 팔봉예술공장에서 주식회사 팀레이저와 유한회사 피터팬 소속 레이저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물 외벽을 활용한 레이저 예술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은 레이저 기술에 대한 안내와 함께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홀로 사는 남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인구 가운데 홀로 사는 남성은 10만 9천여 명으로 2000년 3만 5천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0년에는 도내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남성이 33%를 차지하고 여성이 66%를 차지해 남성의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47.1%까지 증가해 홀로 사는 남성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금이나 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이른바 착한 일터가 충남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2년 가까이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예은 씨.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임금이나 수당을 떼이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친구들의 하소연은 다른 세상 일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조건이 꼼꼼히 적힌 근로계약서는 물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한 주에 이제 15시간 이상 되면은 흔쾌하게 주휴수당도 같이 넣어주셨고 또 직원들 복지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체불 제로 등 3대 기초고용 질서를 지키는 곳으로 인증받은 착한 일터 1호점입니다. 각종 수당을 챙겨주려면 비용 부담은 있지만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알바생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도 나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저 또래 아이이기 때문에 나가서 직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기를 원하기에 조금은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고등학생 가운데 절반이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전국 평균 18%를 2배 이상 웃돕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연관 일자리가 풍부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단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 몫이 된 건데 임금 체불 등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도 45%나 됐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일을 시키고 한 달치 임금밖에 안 주고 나머지 3개월치는 체불하고. 올해 선정을 앞둔 착한 일터는 15곳에 달하는데 청소년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구직자들이 몰리고 사업주들의 인증 신청 요청도 쇄도하면서 건강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도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 수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의회 김경우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수는 지난 2015년 3명에서 올해 현재까지 11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의 77%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고등학생이라며 아이들 상처를 보듬기 위한 집중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복지에 관한 실천 사례 공유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복지 중점학교 125곳, 연계학교 215곳에 대해 실천 사례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나는 등 지난 3년간 도내 겨울철 화재 2천여 건 중 10%가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라고 밝혔습니다. 화재를 막으려면 방치된 난방기구를 쓰기 전 전선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평소에는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순창군이 순창시티 투어를 앞두고 투어 관련 상품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골목 투어는 이색적으로 외국인이 직접 가이드로 나서 관심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시티투어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시티투어버스는 순창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레아모르 씨가 순창에 숨겨진 골목길을 따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6일 첫 투어는 인스타 감성 레트로 읍내 투어라는 제목으로 옛 고추장 골목과 순창 재래시장을 둘러봤으며 14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15일에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순창에 오면 보통 고추장 민속 마을 아니면 강춘산에 가요. 근데 제가 앞으로 순창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완주군이 12일부터 사흘간 완주 미디어센터에서 농한기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농한기 영화제는 시골에서 보기 힘든 올해의 독립영화 화제작을 몰아보는 독립영화 섹션과 센터 교육생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시민 영상 섹션으로 나누어 총 17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감독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과 미디어 제작 체험도 진행됩니다. 임실엔 치즈축제가 4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축제 기간에만 4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300억의 파급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아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올해 진행된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는 무주군 문화가족의 날 행사가 지난 7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과 최북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학교는 문화예술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올해 300여 명이 등록해 가락장구와 신앙송, 바리스타 등 14개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는 조례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을 주고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행정에 소극적인 공무원은 특별 포상 휴가와 연수를 제외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소극 행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지역 경로당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면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부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체 경로당의 42%인 65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마다 월 320kW의 전기를 생산해 5, 6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K리그 챔피언에 오른 전북 현대 축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6일 정몽규 축구협회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전북 현대의 3년 연속 K리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구단 관계자와 전북 팬들에게 위대한 업적의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정책을 소개하는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전주시는 청년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전주시 출연기관의 각종 정책을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와 청년 행사 확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여성들을 위한 반귀갓길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우범 지역 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18개와 음식점 2곳을 여성 긴급피난처로 지정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안심 택배함 3곳을 지정했으며 내년에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휴대용 호신 경보기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됩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의 정기연주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관악부인 JLS 윈드 오케스트라가 오는 12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이 오는 12일 국립체육관에서 송년 콘서트를 갖습니다. 부안군은 오는 13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 화물업종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민간통일운동사단 법인체인 민족통일 전주시 협의회가 오늘 알펜시아 웨딩몰에서 한마음 대회와 통일음악회를 갖습니다. 오는 14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2020학년도 정시 대비 대입 성공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2019년도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 성금을 모금받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출근길 추위가 예상되며 종일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12도, 익산은 영하 3도에서 12도, 동북권 장수는 영하 6도에서 8도, 무주 영하 6도에서 10도, 서해안권 분산은 영하 2도에서 11도, 고창 영하 1도에서 1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는 나쁨 수준을, 고창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과 나쁨 수준을 오가겠으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